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었죠. 당신의 회사 매출이 갑자기 30%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위기 상황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다른 그룹에게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새로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성장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비용을 줄이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방어적인 선택만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새로운 시장 진출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품 개선 방안, 새로운 협업 모델을 내놨습니다. 즉, 같은 상황도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실험은 워런 버핏의 명언, 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본다. 를 그대로 증명해 줍니다. 부자는 위기를 두려움의 신호로 보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위협으로만 받아들이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맞게 되죠. 첫째, 뇌는 위기를 위협으로만 해석하도록 진화했다. 인류의 뇌는 수십만 년 전 사바나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뇌 속 편도체 에미그달러는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즉각 도망치거나 싸워라 파이트 오 플라이트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났을 때 혹시 길들일 수 있을까? 라는 기회를 따지는 건 멸종으로 이어졌겠죠. 따라서 인간 뇌는 위기 위협 즉시 회피라는 단순한 회로를 발달시켰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본능이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뇌는 마치 호랑이를 만난 듯 공포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투매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뇌의 원시적 본능을 인지하고 이 순간을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기회로 재해석합니다. 워런 버핏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공포 속에서 욕심을 내라비 피펄 웬 어더즈 아그리디 언드그리디 웬 어더즈 아 피펄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진화적 본능을 거스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위기를 기회로 본 CEO들의 전략.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것을 인생 최대의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이를 새로운 실험의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넥스트니엑스티를 세우고 픽사를 인수해 세계적 애니메이션 제국으로 키워냈죠. 만약 그가 위기 끝으로만 보았다면 아이폰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시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이를 혁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기회로 봤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자금을 로켓 발사와 모델 S 개발에 몰아넣었고 그 모험은 세계를 바꾼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위기를 위협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재해석했다는 것. 셋째, 본능 심리학으로 본 위기 해석의 차이. 본능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본능적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손실 회피로스 어버전 본능에 지배당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 2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100만 원을 버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2배나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잃지 않겠다는 본능이 폭발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자들은 이 본능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역이용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이건 내 뇌가 나를 속이는 신호일 뿐이라고 재해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남들이 두려워 도망칠 때 과감히 기회를 움켜쥡니다. 넷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훈련법.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이 마인드를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프레이밍 전환입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건 나를 망하게 할 위기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성장할 훈련 기회다라고 뇌에 말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 셀라고 부릅니다. 둘째,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위기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본 사람은 실제 위기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실제로 군인이나 파일럿이 위기 대처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도 같은 원리죠. 셋째, 롤모델 내재화입니다. 워런 버핏, 잡스, 머스크 같은 인물의 위기 대응 사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뇌 속에 새로운 행동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뇌는 거울 뉴런 미러 누란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반복 노출만으로도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고 회로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두려움은 전염된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특히 공포와 불안은 집단 속에서 훨씬 빠르게 확산되죠. 실험에서 한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이건 위험해 보여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뇌 속 거울 뉴런이 공포를 그대로 복사해버린 겁니다. 이 원리를 주식 시장에 대입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뉴스에서 폭락, 위기, 붕괴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사실을 검증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집단적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팔고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순간을 역으로 활용합니다. 공포가 전염될 때가 바로 가장 큰 기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위기 때마다 대중이 공포에 떠는 순간 나는 담담하게 매수한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째, 뇌는 새로움에 약하다. 진화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자극에 강하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환경에서 새로운 열매, 새로운 도구가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도 뇌가 새로운 해결책을 과도하게 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위기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 단기 유행, 한 방에 만회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집니다. 반면 부자들은 뇌의 이 본능을 경계합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죠. 버핏이 위기 때도 늘 내가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한 건 인간 뇌의 새로움, 집착을 의식적으로 거부한 태도입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일곱째,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 진짜 자산이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은 충격을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의 능력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겪어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후 성과가 더 좋아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도 바로 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패한 스타트업 이후 재도전하는 용기, 투자자에게 거절당하고도 새로운 피치를 시도하는 태도, 위기에서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하는 실행력.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부를 만드는 힘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은 잃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이죠. 여덟째, 위기 각본을 미리 써두는 사람들.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MIT 연구진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게 했습니다. 만약 주요 투자자가 빠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핵심 인력이 떠나면 어떤 플랜을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가상의 위기 각본을 사전에 짜본 사람들은 실제로 위기를 맞았을 때 훨씬 빠르고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뇌는 예상한 사건과 갑작스러운 사건을 완전히 다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상된 위기는 준비된 시나리오를 불러와 차분히 대응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는 뇌를 공포로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훈련을 합니다. 아홉째, 위기를 즐기는 뇌의 보상회로. 신경과학자들은 도파민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뇌는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동시에 불확실성이 주는 자극을 쾌감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가나 투자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극대화되고 문제 해결에 몰입하면서 강력한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이는 일종의 위기 중독 챌린지 마이너스 시킹 퍼서널리티의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워런 버핏이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흥분하며 기회를 찾았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뇌가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게임의 보상 구조로 재해석한 것이죠. 열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적 사례.
경제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공황 시기 존 D. 록펠러. 그는 대공황이 한창일 때도 이제 사람들이 더 신중해질 것이고 강력한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위기 속에서 경쟁사들을 인수하며 석유 제국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JP모건 체이스. 대부분의 은행이 무너질 때 JP모건은 오히려 베어 스턴스와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해 시장 점유율을 확장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대표적인 금융 사례입니다. COVID-19 팬데믹 줌. 전 세계가 멈춰섰지만 줌은 원격 근무 수업을 빠르게 지원하며 단숨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화상회의 서비스들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보는 CEO의 빠른 실행이 차이를 만들었죠. 이처럼 역사는 항상 같은 교훈을 줍니다. 위기를 피하는 자는 사라지고 위기를 활용하는 자는 제국을 만든다. 11째,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리더의 진짜 얼굴. 심리학자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이 평소보다 10배 더 본질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평온할 때는 모두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어떤 이는 공포에 굴복하고 어떤 이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또 어떤 이는 과감히 기회를 잡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매출 급락으로 많은 점포가 흔들리자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교체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브랜드 본질에 집중했죠. 결과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스타벅스는 글로벌 커피 제국으로 재도약했습니다. 즉 위기 앞에서 리더의 해석력이 곧 회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12째, 일반인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위기 대응. 나는 CEO도 아니고 대기업 오너도 아닌데 위기를 기회로 본다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훈련 가능합니다. 1. 재무적 위기 학습의 기회. 갑작스러운 지출, 수입 감소 같은 상황은 대부분을 위축시키지만 이때야말로 지출 구조를 다시 점검할 기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 후 오히려 금융 지식을 쌓아 장기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2. 인간관계의 위기 성장의 기회. 관계의 틈새나 갈등은 감정적으로만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본능을 넘어서면 내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가를 성찰할 기회가 됩니다.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도 인간관계의 질적 개선이 결국 행복과 부를 좌우한다고 밝혔습니다. 3. 건강의 위기 전환의 기회. 병이나 부상은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기 이후 운동, 식습관 개선, 수면 관리로 삶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가 많습니다. 즉, 위기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훈련장입니다. 13째, 위기를 기회로 만든 뇌의 서사 본능. 신경과학자 데니얼 시겔은 인간 뇌가 이야기로 세상을 해석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스토리화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실패했다 끝이다. 위기 종말. 나는 실패했지만 이 경험이 다음 성공의 초석이 된다. 위기 전환점. 부자들은 뇌의 서사 본능을 이용해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설정합니다. 위기를 내 이야기의 중요한 챕터로 해석하는 순간 두려움이 아닌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워런 버핏이 나는 위기를 기회로 본다고 말한 것도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보여준 겁니다. 14째, 위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습관이 있습니다. 1. 현금 유동성 확보. 위기 때 가장 큰 기회는 자산이 헐값에 나올 때 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잡을 수 없죠. 그래서 부자들은 평소에도 현금 비중을 의도적으로 남겨둡니다. 2. 정보 민감도. 위기 때마다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질적인 신호만 골라냅니다. 예를 들어 버핏은 언론의 헤드라인보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소비 패턴을 중시했습니다. 3. 장기적 시야.
위기 앞에서 단기 대응만 하는 사람과 10년 뒤를 보는 사람은 결국 다른 길을 걷습니다. 나스닥이 폭락하던 2000년대 초 아마존 주식을 버린 사람들은 후회했고 끝까지 가져간 사람들은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15째, 일상에서 적용하는 3단계 훈련법. 위기를 기회로 보는 태도는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길러집니다. 1. 기록하기. 하루에 있었던 작은 위기를 기록합니다. 이해 거래 취소, 인간관계 갈등, 업무 실수, 그리고 옆에 이 안에 어떤 기회가 있었는가를 적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뇌가 자동으로 위기 속 기회를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2. 뭐에 훈련하기. 한 달에 한 번, 만약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면, 만약 중요한 거래처가 끊긴다면, 그 같은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두려움을 글로 꺼내놓는 순간, 뇌는 현실의 위기를 훨씬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3. 롤모델 대입하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상황을 워런 버핏이라면 어떻게 해석할까? 라고 자문해보세요. 인간 뇌는 거울 뉴런을 통해 상상만으로도 실제와 유사한 회로를 작동시킵니다. 반복할수록 사고 습관이 바뀝니다. 16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5가지 행동 체크리스트. 1. 공포를 인정하되 행동은 따로 결정한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말고 이성적 판단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2. 숫자와 데이터로 다시 본다. 언론이나 감정이 아닌 실제 수치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3. 장기 시야를 잃지 않는다. 위기는 대부분 지금만 무너뜨리지 미래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4.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시장, 세계 정세 같은 통제 불가능한 요소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합니다. 5. 끝까지 버티는 힘을 기른다. 위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끝까지 버틴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17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워런 버핏의 말처럼 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본다는 태도는 단순히 투자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위기를 끝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모든 게 멈춥니다. 그러나 위기를 전환점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삶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뇌과학, 진화심리학, 역사적 사례, CEO들의 경험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말고 해석을 바꾸라. 결국 인생에서 부와 성공을 만든 사람들은 특별히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본 사람들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